네, 전세권 하겠습니다. 자, 교재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의 전세권. 전세권도 한 문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 일단은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전세권 설정부터.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설정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은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그럽니다.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 그리고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맞춰야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무효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만 단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냐?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단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줄 돈 있다 알가? 그걸로 그냥 전세금을 하자. 그래서 그걸 그냥 전세금 나 받을 건 1억 있는데 그거를 등기해가지고 전세금으로 등기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금은 등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등기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전세금이 얼마인가를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기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전세 목적물의 인도. 전세 목적물입니다. 전세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이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전세 목적물을 넘겨줘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해서 미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등기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미리 등기도 가능해요. 미리 등기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미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미리 해도 사법상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일단 최단 기간부터 최단 기간이 토지는 없습니다. 최단 기간에 대해서 토지는 없고 건물은 있어요. 건물 얼마 있어요? 1년 있습니다. 최단 기간 1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1년. 1년입니다. 6개월 계약하면 1년입니다. 토지 6개월 계약하면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응용이 또 안 되네. 최단 기간 적용 없잖아요. 6개월 계약하면 6개월이에요. 최단 기간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토지 전세권 6개월 계약하면 얼마라고요? 6개월이에요. 건물 6개월 계약 전세권 설정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최단 기간이 없으니까 6개월 전세권, 토지 6개월 전세권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 아이, 최단 기간 없다, 카이! 또 응용이 안 되네, 응용이. 토지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 적용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전세권 계약하면 6개월이 있는 거예요, 토지는. 근데 건물은 6개월 계약하면 최단 보장을 하게 되면 1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장 기간은 최장 기간 제한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토지와 건물 둘 다 10년 못 넘어가요. 10년 초과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10년. 10년 초과하지 말라는 게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갱신될까 안 될까? 돼요. 그래서 합의에 의한 협의 갱신이 됩니다. 협의,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합의 갱신이 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데 갱신하더라도 다시 10년 초과 못해요. 그럼 10년 내에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세권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있다 없다? 노란색으로 썼어 빨아서 잘 틀린다는 소리지. 흰색으로 쓰다가 노란색으로 썼어요? 많이 틀린다.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건 임대차예요. 뭐라고요?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가 되는데 전세권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니까 이걸 구분 안 해놓으면 막 혼동이 온단 말이지. 민법에서 혼동은 무슨 사유예요? 써먹지도 못하지. 혼동은 소멸사유다. 혼동 지난주에 했잖요. 혼동. 뭐가 혼동이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을 날리는 게 혼동이라 그랬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소멸해요. 민법 187조 적용하기 때문에 상공, 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더니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 전세권 소멸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 소멸 통고를 받은 상대방은 6월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당사자 그랬으니까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둘 다 전세권 소멸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 그랬으니까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둘 다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통지를 전세권자가 받았는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된다고요? 6월.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 소멸이에요. 이건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다, 안 한 경우다. 안 한 경우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기약이 없어요. 설정하면서 얼마로 할 건가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인데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묵시의 갱신이라 불러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다. 밑에 쓰면 싫어하는데 쓰다 보면 그 안에 넣다 보면 꼭 그래.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인데 요것은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세권 종료 6월에서 1월 전입니다. 1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갖다가 통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은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과 동일 조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봅니다. 갱신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은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됩니다. 다시 법정갱신, 묵시의갱신 뭐만 된다고요? 건물. 건물에 대해서만 되고 토지는 법정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 중에서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됐지만 단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다 똑같은데 단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겁니다. 다시 다른 거는 다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같지만 뭐만 전세권하고 동일 조건이 아니라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어요.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할까요? 법정갱신되면 얼마가 보장된다. 이게 기출문제 2번 정답 나왔어요. 아니, 법정갱신되면 최장 보장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함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얼마큼 보장되는가가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근접했어요. 10년보다는 근접했어. 2년이. 1년 6월을 보장합니다. 얼마를 보장한다고요? 1년 6월. 1년 6월을 보장해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법정갱신되면 2년 보장한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서 틀렸고 1년 보장한다. 이렇게 내서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 나왔는데 법정갱신된 거 2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보장된다고요? 1년 6월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건물 전세권에 대한 최단 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잖아요. 얼마라고요? 1년.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해지 통고를 하고 소멸 통고를 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돼요? 6개월. 합치니까 얼마예요? 1년 6월. 그래서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넘어갔을 때 법정갱신되면 최장 보장되는 기간 얼마다? 1년 6월이다. 그래서 이미 2년 보장, 법정갱신되면 2년 보장된다 한 번 나왔고 1년 보장된다 나왔고 2번 나왔는데 둘 다 틀렸어요. 1년 6월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법정갱신된 것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입니다.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누구냐면 양수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양수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사간 사람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 물건을 사간 사람 뭐라 한다고요? 양수인. 제3자 양수인입니다. 등기 없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서 이 전세권에서 만약에 건물 전세권이다. 건물 전세권자였을 때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2가지가 적용되는데 그 2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동매. 뭐라고요? 동매. 그러면 설정자로부터, 설정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부착을 했다. 두 번째, 설정자로부터 매수하여
매수하여 부착했다. 이런 경우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됩니다. 개나 소나 무조건 다 사달라고 안 돼요. 그럼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동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민법 전체를 통틀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몇 번 나온다? 4번. 여기 어딘가요?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렇게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 다 공통적으로 뭐로 되어 있다고요? 동매. 2번 다 동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짚어줄게요. 거기 355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3번에 원상회복,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316조 2항을 볼게요. 316조 2항.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자, 설정자 박스 동의의 동동그라미. 설정자가 누구다? 소유자. 설정자의 뭘 받았다고요?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의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을 때 동그라미.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거기 316조 2항이라 그랬습니다. 316조 2항에 거기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매수를 청구할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매수하신 경우도 같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라고요? 동매. 이렇게 돼 있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나온다. 4번.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둘 다 4번 다 뭐로 돼 있다고요? 동매. 법조문이 딱 동매로 돼 있어요. 동의받아서 부착하거나 이런 거 외에 사달라고 부속물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에 나왔을 때 동매를 딱 봐야 돼. 동매. 이거 외에 개나 소나 무조건 사달라고 할 수 없다. 동매가 떠야만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서 이 전세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상린관계가 뭐예요? 이웃하는 토지 이용관계의 조절.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그 물권 청구권 종류 3개예요. 어떻게 3가지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건물의 일부 전세권입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주더라.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은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전세권자였을 때 이게 구분 소유가 아니었다. 구분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다시 봅시다. 건물 일부가 전세권이 만약에 지금 201호다. 201호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준다. 그럼 201호를 갖다가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구분 소유, 201호 이렇게 구분 소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인데 2층의 일부를 그냥 여기를 일부분 구분 소유가 아니고 그냥 일부분인데 요 일부분을 갖다 전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전부 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부분에만 일부분 그러니까 구분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 건물의 일부를 전세 얻었을 때는 건물 전부를 경매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 전세권자가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익비를 안 준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서, 이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 그 다음에, 임대, 전전세. 이거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자유롭게입니다. 예외, 양도, 임대, 전전세에 금지특약이 있습니다. 금지특약을 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양도, 임대, 전전세의 금지특약은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거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유효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양도, 임대, 전전세 못한다. 금지특약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예. 자,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만약에, 담보권보다 후순위다. 전세권이 이 담보권이라고 하는 말은 저당권이나 근저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권보다 이게 후순위다. 담보권보다 후순위. 후순위면 소멸합니까? 살아남습니까? 지금 전세권이 담보권보다 뭐라고요? 후순위. 후순위면 소멸합니다. 말소예요. 소멸은 뭐라고요? 말소. 후순위잖아, 후순위.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선순위는 살아남을까, 안 남을까? 살아남죠. 선순위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살아남았는데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면 경매가 매각되면은 전세권 소멸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남았는데 전세권자가 뭘 신청했다고요? 배당.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인해서 뭐한다? 소멸됩니다. 살아남는 게 원칙인데 배당 신청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자, 이 정도 해보시고,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해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부터 메일 정리 노트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04번. 갑과 을은 소유의 건물, 박스 치세요. 을 소유 건물이란 말.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 1억 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등기도 마쳤다. 틀린 거. 1번. 뭐가 틀렸어요? 3번 틀렸습니다. 갑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장래에 조건부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 보증금을 3자가 받아가도록 하는 전세 보증금 양도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기간 끝났을 때 전세 보증금을 3자가 받아가는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을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갑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문은 동시 이행 관계 맞네요.
세 번째, 갑이 을에 대한 기존의 채권 1억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는 경우에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 기존 채권으로 뭐 한다고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들리고 4번. 만일 갑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을 병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병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4번은 판례가 4번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4번 나오냐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그래서 4번 다 똑같은 판례가 나오는데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다시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고요?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 지금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 들어올라 그래요. 근데 이 을이 개털이래. 자, 개털이 뭐야? 돈 없다는 거야, 돈 없다. 돈 없다를 뭐라 한다고요? 개털이라 그래.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범털. 혹시 학교를 갔다 왔나? 농담. 개털이라 자기 전세금 낼 것도 없어. 근데 나이가 지금 45이래. 너무 많은가? 40쯤 해보자. 그런데 개털이라서 그 부모님이 부모님 병이 이런 왼수 같은 놈 아이고야 전세금도 하나 말이 못 해갖고 그래갖고 여러 번 해줬는데 시원하게 몇 번 말아먹었어. 그래갖고 아버지 병이 전세금을 이래 해줬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름이 들어가서 살지 몰라도 보증금은 나한테 반환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겠다. 그래서 갑을병 3자 합의로 해서 전세권 명의는 을이지만 보증금은 병이 줄 거기 때문에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똑같은 판례가 몇 번 나온다? 4번. 그래서 4번은 4번 나온다라고 하는 거. 3자 합의로 3자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5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을에서 정으로 이전됐다. 그랬을 때 을은 원칙적으로 전세금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을 명한다. 그러면 정을 우리가 양수인이라고 부르나요? 정을 뭐라 한다고요? 양수인. 이 양수인을 갭 투자자라 그럽니까? 갭 투자자야. 그 보증금 반환 누가 해야 돼? 정이 해야지. 정이 해야 됩니다. 을은 지금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제 이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정이 갭 투자해서 사갔으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해야 돼? 정이 해야 돼. 전세금 반환 의무는 상실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학습 04번 풀면서 끝내겠습니다. 0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랍니다. 뭐가 틀렸다? 2번. 그래서 1번 보니까 건물 전세권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전세권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없다. 여기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1년 계약은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계약하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어디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년 계약하고 몇 년 주장한다? 2년. 그러나 여기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은 몇 년이다? 1년이다. 2년 주장 못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일부 냈을 때 구분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된다. 잠깐만. 전세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죠?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미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미리 등기에도 효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되면 법정갱신은 뭐만 있다? 건물만. 다시 합니다. 법정갱신은 뭐만 있다고요? 건물만 법정갱신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여기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안 해도 3자에게 양수인이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얼마를 보장한다고요? 1년 6월 보장한다. 그냥 애우셔야 돼 이거. 1년 6월 보장한다. 법정갱신 1년 6월 보장. 이미 기출문제 정답 2번 걸었어요. 자, 5번 갑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 특별 승계 박스. 누가 특별 승계한 거죠? 매매, 증여, 교환. 거기다 쓰세요. 특별 승계에다 뭐라 쓴다고요? 매매, 증여, 교환. 3개를 쓰세요. 특별 승계. 누가 특별 승계했다고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받아간 자가 특별 승계한 자예요. 특별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설정자 밑중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305조 법정지상권 쓰세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토지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 을은 갑을 뭐라 불러요? 설정자라 그러지. 을이 전세권자고 건물 소유자 갑이 뭐가 된다고요? 설정자. 건물 소유자니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설정자. 이 상태에서 그럼 토지와 건물이 지금 같은 사람 겁니까? 다 토지도 갑고 건물도 누구 거예요? 갑고. 을은 뭐예요? 을은 전세권자로 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갑. 같은 사람 거예요. 이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건데 이 중에서 토지가 병한테 팔렸습니다. 매매로 팔렸어요. 그러면 병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승계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승계인이 됩니다. 매매로 팔리거나 증여 교환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뭐가 된다고요? 특별승계인. 이 특별승계인 병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법정지상권 줬어요? 법이 줬죠.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줬는데 요것만 잠깐 교재 찾아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하나만 찾아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05조. 자, 326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동일인. 동그라미 동일인.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이 전세권을 설정한다. 7번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건데 건물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다? 전세권. 자, 거기 봅니다.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의 특별승계인. 여기 봅니다. 대지에 대한 뭐라고요? 특별승계인. 그럼 이 대지를 사갔어요. 병이 특별승계인입니다.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여기 봅니다. 전세권 뭐라고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뭐다? 본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누구? 설정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는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면 이렇게 계속시험 문제를 냈어요.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하고 본다. 땡.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누구라고요? 설정자. 예. 아주 여러 차례 시험 문제 줬으니까. 그래서 거기 맨 밑에 326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누구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즉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뭐하라? 유의하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여기가 기출문제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한 것을 본다. 틀렸다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누구로? 설정자. 그러면 공사번에 5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본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담보물권 들어가니까 이제 한 순환 다 돌았죠? 제가 유치권부터 시작을 한 걸 감하면 이제 다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